핸들링 사회화를 입양을 하시자마자 아주 열심히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개월령의 반려견이 우리 집에 온 직후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핸들링 사회화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희동 리비는 대표 그레이너 레이니입니다. 오늘은 약 2개월령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바로 핸들링 사회화인데요. 제가 사회화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너무 입이 아프게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을 거고요.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누르시면 사회화 시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을 해주세요. 반려견의 사회화 시기는 개체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생후 12주령 정도면 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후 8주령의 반려견을 데려오게 되는데 남은 시간이 고작 4주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짧죠? 사실 이런 핸들링 사회화는 더 이른 시기부터 가정에서 시작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적절한 핸들링 사회화를 받지 못한 상태로 가정에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핸들링과 관련한 입질이라든지 물기 이런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 아마 가장 반려견과 반려인 모두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행동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핸들링 사회화를 입양을 하시자마자 아주 열심히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개월령의 반려견이 우리 집에 온 직후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핸들링 사회화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핸들링 사회화 올바르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보상 없이 만지지 말아주세요. 반려견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만져주기만 하는 걸로 충분히 적응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회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반려견을 만지시고 항상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을 할 수 있는 보상물을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말로 하는 칭찬만으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분이 말로만 칭찬을 하시고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직장을 계속 다니실 수 있을까요? 자극을 주실 때에도 칭찬만 하지 마시고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보상물을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쓰기가 쉬운 게 바로 먹이입니다. 보통 2개월령의 아이들은 하루에 3-4번 정도 식사를 급여를 하게 되는데요. 한 끼 분량의 식사 중에서 10알, 15알 정도는 핸들링 사회화를 하는 보상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들링 사회화를 하는 올바른 방법 두 번째, 트레이닝 한 세션당 교육을 할 부위도 한 부위로 정해주세요. 한 번 교육을 하실 때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한 번 교육을 하는 동안에 내가 교육할 부위 한 부위만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발을 나는 교육을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이발 이렇게 전부 다 만지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의 왼쪽 앞발 한 부위를 교육을 할 거야 라고 정했다면은 이 왼쪽 앞발을 한번 만지고 먹이 주고 앞발 만지고 먹이 주고 이렇게 교육을 한 번 하는 동안에는 이 발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교육을 한 부위씩 정해서 하는 이유는요. 교육을 해야 할 부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위들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예요. 한 번 교육을 할 때 여기저기 몸을 만지게 되면 여기는 했었던가? 여기는 했었던가? 그 손길이 보다 덜 가는 부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등 부분에 있는 겉면보다는 아무래도 손길이 덜 가는 이런 부위들이 강아지들이 민감해하기도 하고 말단 부위 같은 경우에는 감각세포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더 민감해하는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이런 안쪽 부분까지도 둔감한 교육을 진행을 해주셔야 아이가 이쪽 부분에 뭔가 손길이 닿았을 때, 도구가 닿았을 때에도 미용을 잘 받아들여 줄 수가 있겠죠. 너무 많다, 이거 언제 다 교육해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이 교육을 해야 할 부위를 매일매일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교육을 해주시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영상 속에 표를 잘 보셨죠? 제가 직장인 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동안에 교육을 진행을 하는 순서 같은 것들을 칠을 해봤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침에 좀 분주하실 수밖에 없고 점심에 반려견의 식사를 직접 챙겨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중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주시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봤고요. 주말에는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을 때에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다 챙겨주실 수 있으니까 그 식사 일정 물량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핸들링 사회화 올바르게 하는 방법 세 번째, 여러분 자극의 강도를 반려견의 감정을 기준으로 설정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견의 감정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채로 마구마구 몸을 만지고 그 다음에 먹이를 급여하시고 몸을 마구마구 만지고 먹이를 급여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반려견이 먹이를 먹는 거랑 별개로 내 몸이 만져지는 거는 되게 별로였어 라는 감정만 생긴 채 교육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극의 강도는 자극을 주는 시간 그리고 거리, 세기를 조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반려견이 내가 어떤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 으르렁거리거나 물거나 아니면 입질을 한다면, 입질이라고 하는 건 내 피부에 직접 확 닿지는 않았지만 허공에다가 앙앙 이렇게 무는 신용을 하는 이런 반응이 관찰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고 계신 자극이 너무너무 강해서 반려견이 내 몸으로 다가오는 이 물체, 손길이 싫어요 라는 감정만 남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트라우마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정도 나이 때부터 너무 강한 반응이 관찰이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먹더라도 약간 먹다가 말다가 혹은 바닥에서 매트 위에서 반려견이 먹이를 먹고 내가 손을 다시 뻗었을 때 확 뒤로 물러서면서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아니면은 먹이를 먹고 다시 만질 때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자극이 아까 전에 물거나 발버둥 치는 수준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자극의 강도를 더욱더 약하게 아주 살짝 터치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반려견의 요 옆에서 살짝 손을 보여주는 요 정도 자극으로 줄여주신 다음에 점점점 자극의 강도를 올려갑니다. 처음에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여줬을 때 도망가지 않네, 옳지 하고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손을 뗄 거고요. 다시 이 정도에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옳지 하고 먹이를 주는 이 세션을 좀 더 반복을 한 다음에 여기가 완전히 괜찮으면 더 가까이 옳지 하고 먹이 주고 다시 가까이 갔다가 옳지 하고 먹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살짝 이렇게 아니면 손등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보는 식으로 점점점 자극의 강도를 서서히 올려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핸들링 사회화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 그 네 번째, 먹이를 주는 방식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먹이를요, 손길이 다가가고 거의 동시에 옳지하고 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냐면 강아지를 먹이로 유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먹이를 먼저 물리고 그 다음에 막 몸을 만져요. 강아지가 이 자극이 너무 싫어서 도망을 가게 되면은 먹이로 다시 유인을 해서 자리로 끌고 온 다음에 다시 또 먹이를 물려놓고 막 몸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빗질을 다 해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먹이를 보상물이 아니라 뇌물로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관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극을 먼저 주고 이후에 먹이가 따라온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교육을 시작하시는 초반에는 거의 곧바로 먹이를 급여를 하셔야겠지만 점점 아이가 적응이 되고 나면은 여러 번 만진 후에 먹이를 주실 수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셔서 나는 빨리빨리 여기를 핸들링 교육을 해야겠어 하면서 먹이로 반려견을 속이거나 유혹하셔서 이렇게 자극을 강하게 주시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들링 사회화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 5번째. 여러분, 핸들링 사회화가 끝났다고 해서 미용을 다 잘 받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들이 또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는 보호자가 내 몸을 만져주는 것, 이 교육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다 받았다고 해서 자, 이제 너는 미용 잘 받아라 하고 미용실에 그냥 맡겨버리시게 되면은 미용사, 미용실 아직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미용을 다 갔다가 잘 받아라 라고 기대하시는 거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막 알파벳, ABCD 알파벳 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ABCD만 가르쳐 줘 놓고서 갑자기 토익 시험장 가가지고 999점을 맞아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좌절감 완전 드시겠죠? 저처럼 반려견들 역시도 아직은 나는 공부한 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른 사람과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베넷 미용, 털이 잘려져 나가는 느낌, 가위가 내 몸으로 접근하고 털이 잘리는 이 느낌에 대해서도 타인하고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이 끝난 후에 9주령쯤부터는 반드시 이 미용 사회화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교육과정을 좀 거쳐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집에서 핸들링 사회화 열심히 해주셨다고 해서 반려견이 미용실에서도 미용 평생 동안 잘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욕심이라는 점도 기억을 꼭 해주세요. 핸들링 사회화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 6번째. 병원놀이 집에서도 꼭 하셔야 됩니다. 병원이나 미용실 같은 곳은 진료를 안 보는 병원 방문, 미용을 하지 않는 미용실 방문,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특정 공간에 대해서 강아지가 여기는 나를 아프게 하는 곳만은 아니고 즐거운 일도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어쩌다 한번 내가 조금 싫은 거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병원이나 미용실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나요? 아이가 아플 때만, 아이가 미용을 꼭 받아야 할 때만 미용실에 가거나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반려견 입장에서는 100%의 확률로 그곳에만 가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5번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미용실 같은 공간에 미리미리 사회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방문을 많이 해주셔서 사람과 공간에 대한 신뢰도만이라도 높여준 후에 점진적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들이요, 병원에서 반드시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세, 그리고 핸들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아이를 살짝 안고 있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팔을 이렇게 쭉 내밀어주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귀를 이렇게 아는 자세에서 이렇게 걷어보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서 이렇게 살짝 안고 먹이 주고 떼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있죠? 강아지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살짝 끌어안는 자세를 했는데 너무너무 극심하게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을 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막 회피를 하는 반응이 관찰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고 코칭을 받으신 다음에 교육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핸들링 사회화와 관련한 온라인 교육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2개월령의 강아지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핸들링 사회화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많은 반려견들이 아주 어린 시기부터 미용과 핸들링 관련한 사회화 교육, 그리고 이후에 또 미용과 관련한 다양한 자극에 대한 둔감화 교육, 이런 것들을 받으면 정말 평생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정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살아가냐, 사람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사는데 라고 하시지만 그거는 진짜 우리 생각인 거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라는 수준의 두려움과 불안감, 스트레스이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주시는 건 결국에는 반려견의 신체적 건강과도 매우 직결이 되는 문제이니까요. 이 미용과 또 핸들링 교육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저희의 영상이 여러분들과 반려견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네 발 달린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